그래야 불이 잘 들고 골고루 따뜻한 구들방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지리산 리포터 해아람구들입니다. 구들방에 대한 궁금증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들방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아궁인데요. 그 중에서도 함실 아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아궁이의 종류에는 함실 아궁이, 그리고 이렇게 가마솥이 달린 부뚜막 아궁이가 있죠. 함실 아궁이라 그러면 불이 타는 방이다 이런 얘기죠. 불이 타는 방이 방바닥 아래에 있는 거죠. 옛날에는 밥이나 국 그리고 쇠죽을 가마솥으로 다 해결을 했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밥은 전기가 하고 국은 가스가 끓이고 그리고 소는 사료를 먹죠. 그래서 가마솥이 요즘 별로 쓸 일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가마솥 아래에서 불을 떼면 가마솥으로 열기가 약 30에서 40% 정도가 유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난방 전용 구들방이기 때문에 가마솥이 있는 부뚜막 아궁이보다는 난방 전용의 함실 아궁이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궁이는 구들방에서 불이 타는 곳이죠. 구들방이라는 난방 시스템에 열원을 공급해주는 구들방의 심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죠. 구들방도 똑같습니다. 아궁이의 힘이 좋아서 불이 세차게 고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불이 잘 들고 골고루 따뜻한 구들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좋은 구들방은 아궁이의 힘이 좋아야 됩니다. 아궁이의 힘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불의 힘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연소의 힘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아궁이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 돼야 될까요? 첫 번째, 아궁이의 환경이 고온연소 환경이 돼야 됩니다. 땔감이 고온연소를 하면서 연기가 적게 나고 불꽃의 크기가 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불에 오르는 힘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은 중력의 원리, 부력의 원리에 의해서 올라가려고 하죠. 이 오르는 힘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아궁에서 타는 불의 힘이 불목 쪽으로 집중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목에서 고래 쪽으로 세차게 불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려면 아궁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설명해 드릴까 잠깐은? 불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불이 여기서 저쪽으로 모아져서 이렇게 빠져나가집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불 닿는 고리를 이제 쌓는 거죠. 쌓고 그 다음 공정은 이제 구들장 얹고 새침하고 연기 안 세게 나가면서 구들장 여기란 말이죠. 구들장 여기에요. 여기. 그러면 와꾸를 내일 채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일 와꾸 채워드릴게요. 첫 번째, 고온연소 환경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궁이에 방수를 잘 해줘야 됩니다. 아궁이에 습기나 물이 들어가면 아궁이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아궁이 온도가 떨어지면 불완전 연소가 되고 고온 연소가 되지 못하죠. 그 다음 고온 연소 환경으로 아궁이의 단열까지 되면 더 좋겠죠. 열을 아궁이 벽이나 아궁이 바닥에 뺏기면 고온 연소에 방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고온 연소를 도와줄 수 있는 아궁이 문, 좋은 아궁이 문이 필요하겠죠. 아궁이 벽을 만들 때 이런 내화벽돌을 이용하면 반사열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불이 탈 때 이렇게 반사열이 나오게 되면 훨씬 고온 연소 환경을 만드는 데 좋겠죠. 물론 내화벽돌은 일반 적벽돌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두 번째, 힘 있는 아궁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에 오르는 힘을 이용해야 됩니다. 불은 중력의 법칙, 부력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려는 힘이 있습니다. 올라가게 만들어 줬을 때 힘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세차게 탄다는 얘기죠. 우리가 불을 때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불을 잘 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장작을 이렇게 쌓아 올리죠. 그래야 불이 세차게 타오르거든요. 반대로 불을 꺼트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쌓여있던 장작을 이렇게 풀어 헤치죠. 옆으로 펼쳐버리면 불의 힘이 확 약해집니다. 불의 힘을 좋게 하는 원리 간단하죠. 위쪽으로 오르는 힘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궁이의 형태는 윗방향이 길고요, 옆이 좁은 형태가 좋습니다. 그래야 불에 오르는 힘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위아래로 긴 직사각형 형태, 이런 형태의 아궁이가 불의 힘이 훨씬 좋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갈수록 좁게, 그리고 위로 갈수록 좁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궁이 형태가 새의 머리 모양 같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궁이가 새의 머리라고 할 때 이곳이 새의 부리가 되겠죠. 아궁이에서 타는 불의 힘이 불목 쪽으로 집중이 될 수 있어야 불이 세차게 이렇게 고래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불이 잘 들고 골고루 따뜻한 구들방이 되겠죠. 그리고 불고기에는 이렇게 60에서 80도 정도의 경사를 두어서 불이 잘 들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함실 아궁이의 크기는 대여섯 평 이하의 방 같은 경우 가로가 300mm, 세로는 450mm 정도면 충분합니다. 길이는 약 1000mm, 1m 정도면 충분하고요. 여기서부터 외벽까지의 길이가 되겠죠. 그리고 아궁이 바닥은 이렇게 현무암 판석을 바닥에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현무암 판석을 깔 때는 이쪽 바깥쪽보다 안쪽이 올라가도록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현무암 판석을 잘라서 깔았죠. 이렇게 현무암 판석을 깔면 바닥 쪽하고 아궁이 바닥 쪽에 물 끊기가 되고요, 또 재를 긁어내기도 훨씬 수월하겠죠. 아궁이를 쌓는 재료는 적벽돌, 불에 구운 적벽돌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이런 내화벽돌을 쓰면 고온 연소에 더 좋겠죠. 아궁이 힘을 세게 하는 세 번째 조건, 불목에 불의 힘이 집중돼야 된다 그러는데요. 이것은 아궁이의 전체적인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위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혀주고, 안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혀주고, 최종적으로 고래하고 연결되는 불목의 크기를 좁혀줘서 베르누이의 정리, 벤츄리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새가 먹이를 쪼을 때 뾰족한 부리에 힘이 집중될 수 있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고래 쪽으로 열리는 불목에 힘이 집중돼서 고래 속으로 세차게 불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힘있는 아궁이가 되는 세 가지 조건. 첫 번째는 고온 연소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아궁이의 방수 필수적이고요. 가능하면 아궁이 단열도 해주시면 좋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유가 되시면 아궁이 벽을 내화벽돌로 쌓으면 고온 연소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힘있는 아궁이를 만드는 두 번째 조건, 불에 오르는 힘을 이용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아궁이는 옆으로 벌어진 아궁이보다 위로 긴 형태의 아궁이가 좋다라는 말씀 드렸죠. 6평 이하의 방은 가로 300, 세로 450mm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힘센 아궁이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조건, 아궁이는 전체적으로 새의 머리 형태를 갖추는 게 좋고요. 새가 먹이를 쪼을 때 부리에 힘을 집중하듯이 불목에 힘이 집중되는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로 갈수록, 그리고 안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구들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선생님 사모님이 애썼다고 이렇게 겁나게 맛있는 수육을 이렇게 삶으셔가지고 끝내줍니다. 계속 모두 그냥 힘만 되겠다면 많이 나오고.
오늘은 함실 아궁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함실 아궁이의 핵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궁이 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내용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